네, 안녕하세요. 김기영입니다. 잘 지내셨죠?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2020년 총선이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범여권의 압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180석 정도 되는 의석을 차지를 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좀 갈리십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팩트는 이 민주당, 이 집권 여당이 본인들의 공약과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시거나 스타트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을 보면요,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산업에 관련된 공약들 위주로만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특히 이 첫 번째 아이템인 창업자들의 차등 의결권 허용이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대주주 또는 창업자가 본인들이 가진 주식에 대해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도입된 배경은 이런 식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타트업, 특히 초기 스타트업을 생각을 해보면은 창업자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투자를 받게 되면은 구조가 바뀌게 되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10억 밸류에 2억 원만큼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10억에 2억이니까 20%만큼을 투자자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창업자의 지분율이 100%에서 80%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창업자들이나 스타트업이 외부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지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본인들의 지분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플랜이나 그런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다른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등 의결권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거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글의 사례가 있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상장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상장하기 전에 한 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 의결권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공동 창업자들이 거의 20조 원 가까운 그런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결과들이 차등 의결권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너무 큰 논리의 비약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건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창업자들이 이제 경영권 방어에 덜 신경을 쓰고 이제 혁신 성장에 조금 더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런 건 분명히 이들이 좀 퀀텀 점프를 하는데, 좀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해외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의 금융 선진국들은 차등 의결권을 이미 도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의 사례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차등 의결권이 도입이 됐는데, 근데 얘네들은 좀 재밌어요. 얘네들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은 원래 이제 알리바바라고 중국계 굉장히 큰 이커머스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상장을 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상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창업자 프렌들리한 제도가 많으니까 얘네들이 이러한 아시아계 증권거래소를 제껴버리고 알리바바가 미국에 가서 그냥 상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차등 의결권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대부분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차등 의결권이 도입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차등 의결권이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반대 의견은 이제 차등 의결권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세습 경영 혹은 이제 상속하는데 좀 악용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게 크게 걱정하실 포인트는 아닌 게,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선 정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정관을 바꾸려면은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차등 의결권이 도입이 된다라고 해도 당장 뭔가 대기업이 이런 거를 뭐 악용을 해서 뭐 세습한 데 쓰고 상속한 데 쓰고 이런 거는 좀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어쨌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차등 의결권이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중재안은 뭐 이 정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벤처 기업에게만 이런 차등 의결권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창업자에게만 부여를 하고, 또 이게 상속이나 양도를 할 때는 소멸시켜 버리겠다라는 쪽으로 의결권 그런 방향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등 의결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쨌건 1차적으로는 중기부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기부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 다음에 국회로 넘어가겠죠. 국회로 넘어가서 이 벤처기업법을 개정을 해야지 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명확한 팩트는 이 법여권이 승기를 장악을 했고, 어쨌건 이 집권 여당이 이 국회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내놓은 공약, 이들이 내놓은 이 차등 의결권 도입이라는 공약이 현실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업자들의 차등 의결권 허용이라는 그런 공약 내용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뤄봤고요. 그 다음 강연에서는 이어서 여러 가지 그런 기타 공약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2020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과 벤처 산업에 어떤 임팩트를 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선거라는 게 참 냉정하죠. 왜냐하면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법 여건이 뭐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압승을 거두는 사례였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팩트는 이 법 여건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그 본인들이 제시한 공약이나 그런 어젠다가 현실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 뭐 벤처 산업에 계시는 분들도 이들의 공약을 잘 고민해 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사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한국의 주류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